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어제도 장동혁 대표가 올공에 나왔습니다. 사실 저번에 말이죠. 8.15 올공대회를 한 다음에 그 다음날 또 와서 그때 이제 그런 말을 했죠. 이제 앞으로는 오면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오겠다. 이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온 거는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 앞으로 이제 지금처럼 계속해서 나오긴 어려울지 몰라도,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시간 있을 때마다 오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렇게 또 어제 금요일을 맞이해서 올공에 또 저녁에 온 겁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진숙 의원도 합류하기로 했다. 뭐 저번에도 이진숙 의원이 이제 나왔었지만 더 적극적으로 이제 올공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진숙 의원이 올공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국회의원들도 함께 온다, 이런 얘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당대표가 오고, 그리고 또 이진숙 의원도 오고, 그러면 또 당협위원장이라든가 현역 의원들도 함께 또 오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 또 토요일 아닙니까? 토요일이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저녁 늦게보다는 좀 이른 시간에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하여튼 간에 올공의 진심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얘기를 장동혁 대표가 했는데요. 지금 이태한 특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태한 특검이 특검보에 포렌식 전문가를 지금 넣으려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수사를 해본 사람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검사 출신 중에서. 그러니까 이 포렌식의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서버를 깔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니까 서버 전산 조작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일각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이것만 수사를 하고 서버라든지 전산 분야에 대해서는 수박 겉핥기로 하고 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면 알기가 어렵잖아요. 뭐 검사라고 그래서 검사해봤다 그래서 뭐 다 합니까? 아닙니다. 이 포렌식 분야는 또 다른 분야고 전산 조작 분야는 또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깊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게 말이죠. 결과적으로 이번에 특검의 성패를 좌우하는 거고, 특검의 의지를 갖다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전문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말이죠. 자기들끼리 그냥 뭐 그렇게 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실력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만이, 그리고 의지가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만이 그 특검이 성공을 하는 거지. 의지도 없고 실력도 없으면 그냥 하는 척하다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태한 그 특검이 말이죠. 지금 대검찰청을 방문하고 경찰청을 방문하고 하는 행보를 보면은 상당히 기대를 걸어도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동혁 대표가 계속해서 이제 특검에 대해서는 감시, 견제 이걸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그렇죠. 국회 차원에서 특검이 임명되고 난 다음에 특검이 하는 수사라든가 특검의 발표라든가 이걸 보면서 계속해서 성명을 내고, 그리고 또 어떤 그 독려를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진숙 의원이 온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강경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것들이 이진숙을 갖다가 지금 제명하자고 난리 떨고 뭐 제명 결의안을 뭐 또 낸다, 뭐 결국은 또 제명하려고 난리 떨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제명을 하려면 3분의 2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명은 쪽수가 안 되죠. 그래서 못 할 건데 하여튼간에 생쇼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장동혁과 우리 이진숙이 힘을 합쳐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항을 해야 됩니다. 쟤들이 말이죠. 저 민주당에서만 이진숙을 제명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측 안에서도 이 일부 놈들이 또 이진숙을 제명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놈들이 있어요. 이 우리 국힘 쪽에서도 말이죠. 그래가지고 저번에 또 뭐 일부 것들이 또 제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뭐 그런 요청을 또 당 지도부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장동혁 대표가 딱 거절해 버렸죠.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당에서는 더 이상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만들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떤 그거 가지고 불을 뗄 거예요. 자, 그런데 저것들이 제명을 자꾸 말하면 말할수록 이진숙의 몸집만 키워주는 거야.
이진숙 대통령 만들어주는 길이라고. 근데 이진숙과 장도혁이 함께하면요,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가 되느냐, 장도혁의 몸집도 커지는 거예요. 저것들이 계속해서 장도혁 까고, 저것들이 계속해서 이진숙 제명한다고 그렇게 선전선동을 해대고, 그렇게 또 나발을 불면 불수록 이진숙의 몸집이 커지고, 이진숙과 같이 행동하는, 이진숙을 비호하는 그런 장도혁의 몸집이 커지는 거니까, 우리는 뭐 노땡큐입니다. 노땡큐. 그러니까 우리는 뭐 니들이 그렇게 하면 오히려 땡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 예스 땡큐라고 해야 되겠네. 예스 땡큐 말이야. 어쨌든 간에 지금 그렇게 해서 이진숙 의원이 오늘 올공에 나온다는 얘기는 부정선거를 이제 밝힌다, 여기에 힘을 보탠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말이죠, 전면전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민주당 세력들, 저 떨거지들과 전면전을 벌인다는 그런 의미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오늘 이제 어떤 국회의원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태규 의원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 이태규 의원 말이죠, 아주 저것들을 그냥 제압해버렸죠. 지금까지는 저것들이 떠들고 뭐 소리치고 난리 떨고, 서영교 같은 거 얼마나 난리 떱니까?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들이 말이야, 거기 기죽어 가지고 그런 건지, 아니면 점점 떠느냐고 그런 건지, 아니면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저것들한테 꽉 눌려 가지고 제대로 말이죠, 한번 그 항의 한번 못하고 말이죠, 그렇게 했는데, 어제 이 김태규 의원이죠. 어제 김태규 의원은 말이죠, 다른 사람하고 달랐습니다. 아까 이태규 의원이 하는데 김태규 의원입니다. 김태규 의원은 완전히 다른 의원들하고 다르고, 과거의 어떤 그 모습과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의원들이 똘똘 뭉치면 그야말로 큰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어제 이제 김태규 의원의 활약상을 갖다가 강신업 TV에서 말씀드리고, 또 빠바기가 또 이제 얼굴에 나와 있어가지고 빠바기한테 또 그 TV에도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김태규 의원이 누군지 몰랐는데 이번에 알게 됐다, 그러면서 김태규 의원 뭐 유튜브도 있더라, 거기 가서 구독을 했다, 이런 분들도 있고, 내가 응원하겠다, 정말 근래에 말이죠, 정말 속 시원하다, 이렇게 응원을 주시는데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말이죠, 장도혁 대표한테도 응원 지금도 주시고 계시지만 더 많은 응원 주시고요. 그리고 이진숙 의원 이렇게 어려울 때, 지금 어려운 겁니다. 어쨌든 저것들이 얼마나 지금 벌떼같이 공격을 합니까? 이진숙 의원한테도 여러분들께서 응원 주시고요. 김태규 의원한테도 응원 주시고, 이 잘 싸우는 우리 전사들한테는 정말 힘을 불어 넣어줘야 됩니다. 힘을 불어 넣어주는 게 별거 없습니다. 좋은 댓글 달아가지고 힘내십시오라고 하고, 그리고 또 한번 배면 올곡이 나왔다 그러면 배면 말이죠, 또 응원하고 또 연호해주고, 그렇게 하면은 그게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신업 TV에서는 정말 잘 싸우는 분들 계속해서 응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올공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국회의원은요, 기본적으로 이 싸울 줄 알아야 돼요. 싸울 줄 안다는 얘기는 뭐냐면, 밀어붙이는 어떤 강단과 기계, 그리고 말빨과 용기, 이런 게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식도 필요하지만, 지식보다는 사실은요, 용기가 더 필요한 거고, 애국심이 더 필요한 거고, 그리고 당에 대한 충성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당 뭐하러 합니까? 무속으로 하면 되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인 자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행위를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그거는 국회의원의 자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놈들은 싹 걸러내고 말이죠, 그야말로 아스팔트 투사를 비롯해 가지고서 용기 있고 애국심이 있고, 그리고 또 정의감 있는 이런 분들, 또 책임감이 있고. 원래 이제 막스 베버라고 하는 독일 유명한 정치학자며 사회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정치가의 자질을 3개를 들었어요. 요것만 있으면 돼요. 첫 번째가 대의에 대한 헌신. 대의가 뭐예요? 지금 대의가 뭐야? 부정선거를 척결하는 게 대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대의, 큰 뜻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헌신하는 거, 나라를 발전시키는 게 대의잖아요. 국가를 지키는 게 대의잖아요. 대의에 대한 헌신, 열정. 두 번째가 뭐냐? 책임감이라 그랬어요. 책임감. 책임감이 있어야죠. 책임감이라는 거는 그 작은 것에 대한 책임감도 있고 큰 것에 대한 책임감도 있는데, 일단 내가 선 본부를 갖다가 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국힘 당원들이 뽑아준, 국민들이 뽑아준 국회의원이다. 그러면 국힘에 충성하는 게 맞는 거예요. 국힘에 책임을 지는 게 맞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책임감,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 역할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윤사현 같은 거는 말이죠,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을 맡고 나서 책임이 없잖아요. 그런 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균형 감각. 균형 감각. 이 저울처럼 이 균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균형 감각이 민주당 애들은 없어가지고 난리 떨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말이죠, 김민석이 당대표가 됐잖아요. 근데 김민석한테 절을 했다고 지금 난리가 났어. 그래서 처음에는 AI로 조작한 줄 알았대. 이게 무슨 조폭처럼 90도로 폴더처럼 접어가지고 일제히 한 사람이 아니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일제히 딱
그런 게 영상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AI 조작인가 그랬더니 조작이 아니라는 거야 지금. 아니 무슨 뭐 조폭이야? 하여튼 간에 저것들이 지금 저렇게 균형 감각이 없는 거고 그 자체가 벌써. 그 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조희대 C라고 하는 게 그게 균형 감각이 없는 거예요. 비판을 할 수는 있어요. 비판을 할 수 있지만 도를 넘잖아요. 도를 넘는 게 균형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야당을 비판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도를 넘잖아요. 항상.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국회는 자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열정과 책임감과 균형 감각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뭐냐, 책임감과 균형 감각과 열정이 전부 다가 내가 정의감을 갖고, 그리고 내가 선 자리를 갖다가 확실하게 내가 인식하고 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잘하는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오히려 지금 열심히 밖에서 싸워주고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을 다음에는 또 공천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자, 강실TV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강실TV는 대한민국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 자유보시를 지키는데 앞장서겠습니다.